배워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통일신라까지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 배워볼게요. 그래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조선시대의 미술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미술의 흐름을 설명을 해줄 거고요. 흐름을 설명해주면서 내 작품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작품을 보여주는 작품을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미술, 전체적인 조선시대 미술의 회화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전기에는 북중화풍이고 후기에는 남중화풍이에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이 강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후기 같은 경우에는 남중화풍으로 강남지방의 그런 우아하고 화려하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전기, 이게 후기 작품이에요. 봐봅시다. 전기의 북중화풍의 작품인데 되게 선이 강하고 진한 선이 많이 나타나죠. 그쵸? 진한 선이 나타나고 되게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이 보인다면 이 옆에 있는 것은 후기에 있는 남중화풍인데 강남지방의 그 수변하고 조용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고 우리 세 번째로 도화서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화환이 나타났어요. 도화서가 뭔지 알아요? 도화서는 우리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화가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에서 일하는 화가, 뭐 디자이너 이런 식의 그런 도화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대부 화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시대 전기 같은 경우에는 북중화풍, 남중화풍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후기에는 한국적 화풍으로 이제 바뀜으로써 진경산수화나 풍속화, 미나 같은 데 발달을 했고요. 중국 화풍 말고도 서양 화풍에서 유입을 받아가지고 서양 화풍의 그런 원근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명암법 같은 거 표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체적인 회화를 한번 봤고요. 이거 봐요. 이게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화인데 실제 경치를 상상해서 실제 경치도 보고 그리고 상상하고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진경산수화고요. 이렇게 풍속화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민화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전기, 중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 후기부터 배울게요. 그래서 처음에 조선 초기 미술을 봅시다. 조선 초기 미술 같은 경우에는 도화서 중심이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월급 받으면서 그림 그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아까 북중화풍이 나타났다고 했죠? 북중화풍은 어떻다고 했어요? 되게 강건하고 되게 큰 밝고 어둠이 뚜렷한 그런 화풍이 나타났다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고려, 이전 시대에 고려 있었죠. 고려의 전통까지 합쳐져서 한국의 화풍 기초를 마련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고려 전통을 계승을 했어요. 도화원이 이제 도화서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화원이랑 북송의 호주숙파 화풍. 호주숙파 화풍은 되게 문인적인 정신이 나타나는 그런 화풍이고요. 송설체를 통해서 안평대군의 다시 자기만의 독자적으로 표현을 해서 안평대군 설체가 나타났고요. 이때 중국 화풍을 수용한 게 이각파, 마학파, 절파, 고급공예, 부산수 화풍 이렇게 그냥 중국 화풍을 수용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견, 양평소, 이창자, 강희안, 이상손, 최숙장, 서문보, 이한, 신사임당 등등 엄청 많은 작가가 있어요. 우리 신사임당은 알잖아. 안견이랑 신사임당은 다 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화북지방 중심의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상적인 산수화를 제작을 하는 그런 조선시대 초기 미술을 한번 봅시다. 이 조선시대 초기 미술 작가를 한번 봅시다. 안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도화서 화원이에요. 우리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화원이에요. 그래서 화키화풍이랑 마하파 화풍을 결합을 시켰고 그리고 자신만의 화풍을 이입시켜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을 했어요. 그 화키랑 마하파는 우리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는 화파인데 화키화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북중화처럼 되게 산세를 웅장하게 그리고 강약의 대비가 심하고 그리고 거치게 그리는 그런 필법이 화키화풍이고요. 마하파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데에 영향을 받았는데 공간을 되게 넓게 표현을 함으로써 공간의 확장감을
보여주는 그런 화파예요. 그래서 바퀴의 화파랑 마하파의 공간 표현이랑 섞어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선 지금 초기잖아요. 중기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영향을 줘서 다양한 그림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안견의 제일 대표적인 몽유도 원도를 한번 볼게요. 몽유도 원도 같은 경우에는 안평대군이 도원 여행을 하는 꿈을 형상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형상화할 때 그럼 뭐야? 상상화 아니야? 상상화인데 관념적인데 산수화예요. 그래서 상상적 관념산수화라고 해요. 그리고 시, 서, 화, 3절이라는 것은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그쵸? 그래서 시서화 3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부터 오른쪽 상단부까지 이렇게 시선을 이끌어주는데요. 이 작품은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 위까지 이렇게 해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왼쪽 하단은 여기 현실 세계 점점점 갈수록 도원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작품이 특징적인 게 보이고요. 여기서 안견이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견의 독특성 같은 경우에 서사적이다. 서사적인 게 뭐야?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쵸? 안평대군의 꿈을 형상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부강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가 돼서 위를 날아다니면서 아래의 산들을 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 그래서 부강법 얘네도 다 위에서 아래를 산을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필목을 사용을 해서 거친 필목이 안 보이죠? 그래서 표현을 했고요. 그게 안견의 독자적인 거고, 이제 곽해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곽해 영향 같은 경우에는 삼원이 강한 대조, 삼원이 강한 대조, 흑과 백이 강하게 나타났고, 조광효과가 나타났어요. 조광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가 진하잖아요. 그쵸? 아래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아래가 다 밝아요. 그래서 조광효과가 나타나고, 연선필목이라는 것은 붓을 이때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이렇게 짧게 끊어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이때야 쓰기 때문에 부드러운 표현이 나타나고요. 해조묘랑 운두준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몽유도원도는 그냥 안견의 독창성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8경도 봅시다. 이것도 안견의 작품이에요. 안견의 작품인데 사계절을 두 폭씩 좌우로 대칭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봄 2개, 여름 2개, 가을 2개, 겨울 2개 이렇게 해서 8가지. 그래서 48경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고 관념산수예요. 아까 관념산수가 뭐라고 했죠? 관념산수가 뭐라고 했나요? 실제 있는 거는 실경산수, 관념산수는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관념산수고요. 얘도 안견의 독자적인 표현에 곽희파랑 마하파의 공간 표현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곽희파는 연선필목, 아까 이어서 그리는 거, 그쵸? 흩어진 경물의 조합. 경물이 다 몰려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쵸? 이런 것이 우리 곽희파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마하파 같은 거고요. 편파구도. 편파구도라는 건 한쪽에 치우친 구도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표현이 돼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안개에 따라 확장된 공간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견의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현, 그리고 곽희파, 마하파의 공간 표현을 사용을 해서 안견파가 나타나는 토대를 이제 마련하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양팽손이라는 문인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안견의 영향을 받은 안견화풍이라는 게 있는데, 안견화풍, 안견파의 그런 안에 들어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안견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화풍이 담겨져 있으면서 자기는 문인이잖아. 그쵸? 선비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비 정신을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산수도 같은 경우에는 은거생활을 소재로 했어요. 은거생활, 우리 선비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활을 소재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소재로 해서 관념산수예요. 관념산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경산수의 반대. 상상해서 그리는 거. 그쵸? 그리고 재발이 나타나요. 여기 끝에 있는 이 글이 재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운두준과 해조묘를 사용을 해서 점을 많이 표현을 해줬고요.
먼 산과 가까운 산의 시점을 호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먼 산도 있고 가까운 산도 있고 그쵸? 우리 중간에 있는 산이 지금 비어있잖아. 그쵸? 그래서 먼 산, 중간 산, 먼 산, 가까운 산, 중간 산 해서 편파 3단 구도예요. 3단 구도. 멀고 중간 가까운 3단이죠. 그쵸? 근데 편파래. 편파는 아까 편파구도 뭐라고 했어?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그쵸?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네. 그쵸? 그리고 단선 전준을 썼어요. 원래는 이어서 썼다 했잖아. 이전에 안경은. 그쵸? 근데 이거 좀 차이점이 단선 전준은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선을 뾰족뾰족 이렇게 짧게 끊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선 전준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표로 정리해놨어요. 안경이 15세기, 안경파가 16세기예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고요. 편파 2단 구도가 이제 3단 구조가 되면서 조금 더 확장된 구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개를 표현해서 넓은 공간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3단 구도를 통해서 공간을 표현을 했고 준법은 이어서 사용하다가 이제 점점 끊어서 쓰는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이상자라는 도화서 화원을 볼게요. 이상자라는 화원 같은 경우에는 남송 원체풍이에요. 그리고 마하파의 영향을 받았대. 아까도 마하파의 영향을 받았어. 그쵸? 그래서 병각산수, 병각구도,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소경산수. 산수를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을 조금 부각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근경을 강조를 했고 안개 속에 사라지도록 표현을 해서 했고요. 소나무를 앞에 배치해가지고 조금 더 튀게 소나무를 튀게 표현을 했고 자연을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송화부활도를 한번 봅시다. 송화부활도 같은 경우에는 웅장하고 섬세한 소나무가 나타나죠. 맨 앞에 소나무가 굴절된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인물은 여기 엄청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와 인물의 대조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마하파의 영향을 받았어. 아까 마하파 뭐라고 했어? 되게 넓은 공간을 사용했다고 했죠? 그럼으로써 구도는 일각구도야. 병각구도랑 똑같은 건데 병각구도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일각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우리 4개의 각이 있잖아요. 그림에. 그쵸? 그거 중에서 한 가지로 몰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 몰아서 줬죠. 앞에 굵고 굴절된 소나무라든지 인물이 작고 멀 원이잖아요. 그쵸? 먼 것은 생략을 하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고요. 선종 인물화첩 옆에 작품 봅시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백묘법을 사용했대요. 백묘법이 뭘까요? 가운데 중간중간 비어있어요. 흰색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어. 비어있어. 그래서 백묘법이라고 하고요. 도석인물화라고 하는데 도석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되게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종교적인 인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간피를 통해 내면을 표출하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강의안 같은 경우에는 절파화풍을 수용했다고 했어요. 절파화풍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한 흑백대비라든가 아까 북종화랑 똑같아요. 강한 흑백대비라든가 그리고 선이 되게 각이 져 있고 붉고 이런 남성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게 절파화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독자적인 표현을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줬고요. 이게 안경화풍이랑 차이점이 되게 안경화풍은 되게 객관적인 것을 그렸다면 여기서는 마음으로 터득한 이치를 화폭에 표현을 했대요. 내 마음을 이입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병각구도,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인물을 부각시켜서 표현을 했죠. 지금 인물이 주인공이잖아. 아까는 소나무가 주인공이었고 산이 주인공이었는데 여기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쵸? 그 주인공이고 그리고 거친 필무법 되게 거칠게 그려졌어요. 딱딱하고 각지게 그려졌고요. 흑백 대비 백과 흑이 완전히 대비가 뚜렷하죠. 지금 중간 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쵸? 그리고 후경을 묘사했다는 거. 그런 강의안의 작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고사가순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침없는 필치를 통해 문인적인 취향을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연에 동화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자연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쵸? 쉬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생략적이고 명상적이고 서정적입니다. 생략적이죠.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사람이랑 여기
란 표현을 해줬어요. 그쵸? 생략적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상웅, 최숙창, 서문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 산수화를 되게 비슷하게 그렸는데 고급공의 밑밥산수화풍은 구사했대요. 이 밑밥산수화풍이라는 것은 되게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지막한 언덕과 산, 짙은 여운, 적극적인 밑점을 사용했대요. 부드러운 표현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밑점이라는 것은 점을 딱딱딱딱 찍어줬는데 부드러운 점을 많이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했고요. 가벼운 청록설체법이라고 청록색이 이제 약간씩 나타나는 거고요. 대각선 구도예요. 대각선 구도 이렇게 구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화렵수와 침입수의 대조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 동물화를 제작을 했는데 중국은 되게 사실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표현을 했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를 감정이입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 동물들에게. 그래서 화주 구자도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보시면 영모화예요. 영모화 같은 경우는 동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강아지는 몰골법, 꽃나무는 구루법을 사용했대요. 예전에 배웠는데 몰골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을 그리지 않고 색칠로만 한 거예요. 근데 구루법 같은 경우에는 선을 받겠다 그리고 색칠했어요. 그럼 뭐가 더 자세할까? 꽃나무가 더 자세는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는 강아지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안경파의 영향을 받았대요. 얘도 안경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어떻게 했어? 공간이 넓고 그리고 이런 짧은 선, 딱딱딱 짧은 선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들 알죠? 심사인당. 심사인당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여자 화가예요. 그래서 안경파 화풍에 자신의 여성의 특유한 섬세함을 이입을 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그냥 식물, 동물 이런 것을 표현을 했고요. 구도가 되게 간결하죠.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만 딱딱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되게 세밀하게 여성스럽게 표현을 했고요. 한국적 색채가 나타났대. 우리 한국적 색채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원색 같은 거, 원색 계열 그런 계열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우리 초기에는 되게 여러 작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한 7명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조선 중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선 중기 같은 경우에는 배경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선 중기 때 뭐 임진왜란, 정유명호란 이런 거 막 임진왜란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 혼란기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혼란한 시대를 반영을 하는 나의 혼란한 시대에 나도 혼란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독자적인 양식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안경파, 우리 초기에 안경파 있었잖아. 안경파랑 우리 절파풍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 초기에. 그러고 수묵사이사주화의 발전을 나타났어요. 꽃을 그리는 꽃 그림에 내 마음을 이입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수묵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수묵사이화조화예요. 그래서 실경산수화를 통해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기에는 실경산수화예요. 실제 보고 직접 그리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수화라고 보고 그리고 감정도 이입해보는 그런 산수화가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기록화가 활발했고 묵죽이라든가 문매, 묵포도도 같은 게 그래서 인문화도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 작품 보시면 얘는 안경이랑 안경파의 영향을 받은 거, 얘는 절파풍의 영향을 받은 거, 얘는 인물화, 얘는 묵포도도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 명씩 살펴볼게요. 일단 김씨 같은 경우에는 문인이에요. 그래서 안경화풍의 이상적인 산수화에 절파화풍의 간략한 뒤의 산수 배경을 되게 합쳐서 표현을 해줬는데 우도 양식을 개척을 해줘서 김씨하면 우도라는 것이 딱 나와야 돼요. 우도가 뭐야? 소자, 그쵸? 소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그려주는 양식을 개척을 해서 평화롭고 서정적이고 단순하고 농담 표현이 있고 그리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소의 형태는 곡선적 형태,
눈매, 그리고 초승달 같은 뿔, X자형 입, 이게 중요해요. X자형 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발굽 같은 게 도식적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우도 양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김식, 이경윤에게 나중에 영향을 주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림제설도라고 이상적인 산수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경파의 영향으로서 구도가 근중원 3단 구도가 나타나고요. 공간 처리로 더 확장된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절파의 영향으로서 강한 흑백달비라든지 그리고 근경의 표현 같은 게 나타나고 안경파를 수용하고 절파를 수용을 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이거야. 우도야, 우도. 김씨는 우리 소를 표현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때 외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었다고 했잖아. 심적으로. 그쵸? 그래서 나는 숨어 살고 싶다. 나는 은둔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에 이입하여서 표현을 했어. 얘도 소도 막 산속 깊이 들어가서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기 산 안에 속세를 다 버리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런 것을 소에 이입하여서 표현을 한 거고요. 동작연야도 같은 경우에는 절파의 영향을 받았어. 아까 절파 어땠다고 했어? 흑백 대비가 강하고 남성적이고 되게 거칠 핏물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이 이제 주제예요. 여기서는 아까 여기 모구도 얘 소 엄청 큰데 여기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인물이 요만큼 크게 나타났어요. 크게 나타나서 인물이 중심이 되고 이제 산이 기울어져 있고 앞에 소나무가 있고 강한 흑백 대비 그리고 구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대각선 구도 뭐 이런 것에 절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그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소를 한번 봅시다. 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뭐 X자형 입이라든지 아니면 곡선적 형태의 눈 이런 것이 표현이 됐다고 했잖아. 발굽 표현도 되게 단순화시켰고 그쵸? 그런 게 보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정근이라는 화원의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안경파랑 밑법산수화풍의 영향을 받았어요. 밑법산수화풍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되게 물을 많이 섞어서 안개처럼 표현해서 공간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밑법산수도 이 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사선구도예요. 얘도 아까 본 것처럼 얘는 저 끝에 집 보이죠? 집부터 이렇게 쓱 이쪽 왼쪽으로 이어가는 구도고요. 그리고 거리감이 넓어졌죠? 산과 안개를 표현함으로써 거리감이 넓어지고 그리고 오급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집을 표현하는데 되게 외롭고 황량한 집을 표현한다는 게 오급법이고요. 그리고 밑점이 뭐야? 밑점? 아까 얘기했는데 부드럽게 점을 계속 찍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밑점이 여기 나무에 나타나서 되게 부드러운 표정, 공간의 확장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고요. 설경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안경파랑 자신의 화풍을 결합해서 사용을 했고 이제 여기 산이 되게 신기하게 생기잖아요. 이 식빵 덩어리 같은 산, 이게 자신만의 화풍이고요. 그리고 아까 구룩법이 뭐라고 했어? 구룩법. 선을 이렇게 선 먼저 그리고 안에 채색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제법이라는 거는 채색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제일 특징적인 게 이 식빵 같은 그런 산? 이런 게 이정근만의 그런 이경윤의 문인 작가를 한번 봅시다. 절파화풍을 수용했어요. 절파화풍이 뭐래요? 절파 강한 흑백 대비 남성적이고 선은 되게 굵고 진하고 거칠고 그쵸? 아까 다 얘기했어. 이거랑 조선 중기 절파 정착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품 되게 봅시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을 되게 감정을 이입을 해줘서 표현을 한 건데 혼탁한 세상을 떠나 응거하는 선비 사상을 표현을 한 거예요. 되게 너무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버리고 속세에 다 버리고 떠나서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인물하고요. 산보다는 인물이 주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경산수 인물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경윤 화풍을 봅시다. 이경윤 같은 경우에는 남정 화풍을 수용을 했고 화조와 동물화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방황공망 산수도 같은 저 작품을 보시면 저 작품 방황공망이래. 황공망이라는 사람을 방작해서 따라 그렸다는 거예요. 황공망이라는 사람의 산수를 따라 그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황공망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남정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마준이라는 피마준 선을 되게 부드럽게 사용하는 거고요. 반조준 백반 덩어리처럼 둥글둥글하게 점점점점점점 찍는 거예요. 이것처럼 점점점점점점 그쵸? 그리고 근경의 수집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금산수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우리 이전 시대에 불화에서 나타났잖아요. 검은 비단에 금리로 칠해가지고 되게 화려한 표현이 나타났죠? 이제 여기서 다시 나타났어요. 검은 비단에 금리를 칠해서 표현을 했고요. 뭉게구름 같은 거 표현, 작은 산들이 잇대어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작품이고요. 연서무종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절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 그쵸? 이 시대에. 그래서 흑백 대비가 뚜렷한 작품이 나타나고요. 또 안경파의 영향을 받아서 편파 상당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되게 황량하고 되게 구도가 되게 뭐랄까 구도가 확장된 구도가 나타나는데 예찬의 간결한 구도라든지 아니면 조선 중기의 특징, 전체적인 특징, 3단 구도라든지 안경파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랑 남정화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산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편파 3단 구도 그리고 절파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한 작가예요. 김명국 같은 경우에는 달마도로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달마도를 표현을 해서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요. 황태사파의 영향을 받았대요. 절파, 아까 절파 기억나요? 절파에서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강약이 조금 더 뛰어난 그런 게 황태사파예요. 미친듯이 그렸다 이런 뜻의 화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색 거친 필목이라든지 강한 흑백 대비 날카로운 윤곽선이 보이고요. 설중 기려더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고 자연도 되게 대담하게 표현을 해서 인물은 섬세하고 자연은 되게 대담하고 그래서 그런 대비가 보이고요. 광태사화파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거대하고 거칠고 흑백 대비 있고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작품이고요.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의적인 표현이에요. 사의적이 뭐야? 사실적의 반대예요. 감정을 이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생략을 했고 백문법을 사용을 했고요. 간필을 했대요. 필목을 되게 간략화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정적 한국 화풍의 되게 대표적인 작가인데 화조화했다가 감정을 이입해줬어요. 까치했다가 감정을 이입해줘서 표현한 작가예요. 그래서 대단한 붓질이라든지 조형 효과, 회화미가 나타나고 모자이크식 코치라는 것은 이 작품처럼 되게 꽉 차게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경우를. 그래서 표현을 해줬고요. 노수서작도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가 되게 물골법이라고 했어. 물골법은 그냥 선으로 그냥 면으로 표현을 해줬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여백에 그냥 가지들을 이렇게 여백 없이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도가 되게 짜임새 있게 표현을 해줬고요. 잎이 되게 점점점이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서 삼각형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힘찬 필지라든지 기운생동적인 표현이 나타났어요. 기운생동적인 표현이라는 건 우리 사이적인 그런 나의 감정을 얘한테 이입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봄의 서작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기쁜 봄 소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사용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매화랑 까치랑 표현을 해줬는데 그래서 매화 나무랑 까치는 몰골법을 사용해서 면으로 표현해줬고요. 그리고 강한 흑백 대비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 이때 어려운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버텨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조지훈 같은 경우에는 선비 정신을 담은 화조화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화자가 나타나고 이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정 묵주화예요. 얘도 묵주화가 뭐야? 대나무를 그려줬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그려줬는데 대나무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바탕을 흐릿하게 하고 그리고 줄기랑 가는 잎 예리하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묵룡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매도가 가장 중요하죠. 얘도 선비예요. 선비의 지조와 절개. 난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나라에 있겠다 하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하는 그런 묵례하고요. 여기에 두 가지의 가 있어. 이렇게 꺾인 거 있죠? 꺾인 거는 우리 암울한 시대 상황, 여러 가지 외란에 따른 암울한 시대 상황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쭉 위로 뻗어진 이 가지 있죠?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있어 하는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직선을 사용해서 꿋꿋함을 강조를 했고요. 황직중은 묵포도도라고 포도를 소재로 사용해서 선비의 청렴함을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 작품을 보시면 포치, 대각선의 그런 구도가 나타나고요. 포도알은 입체감이 있고 그리고 이 가지는 평면적인 표현이 되게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이고요. 서해적 필선을 사용을 해서 되게 한 획의 그 뜻을 담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서 생동감 있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윤두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산수화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물화의 선구자인데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절파의 그런 빽빽한 구도라든지 그리고 거친 필목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남동화풍을 조금 방장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인물화 같은 경우엔 전신사조가 나타나요. 전신사조는 눈동자의 그 기운을 담는다 해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육리문은 우리는 코는 나와 있고 이 볼은 살짝 들어가 있고 턱은 더 들어가 있고 목은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육리문 같은 경우 훈연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부분을 더 많이 칠해줘요. 더 많이 칠해주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인물의 그런 표현을 해줬고요. 육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결 하나하나를 표현해주는 거예요. 머릿결 하나하나를 선으로 표현해주는 게 육리문이에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까치 같은 거 그리고 봤던 것처럼 사실적인 거에 나의 생각, 사회적인, 서정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줬고요. 풍속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삶을 되게 묘사를 했는데 예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농부가 일을 하는 모습을 되게 우아하게 표현을 해줬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 윤두서의 산수화부터 봅시다.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냥한 표현 아니에요? 간결한 구도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선염을 사용해서 선염이 뭐라고 했어? 되게 흐릿한 표현, 안개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서 되게 확정된 공간을 보여주고요. 이 윤두서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훈연법이라든지 공필법을 사용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원근 차이가 뚜렷하게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눈에 집중한 그런 전신사조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내면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윤두서의 윤두서의 인물화를 봅시다. 서민들의 삶을 묘사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일상을 spek타클 해서 간략한 선묘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정적인 인물이라든지 관념산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봅시다. 유아백마라는 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고 말에 자신의 모습을 투사를 해서 표현했어요.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조선 중기까지 배웠어요. 우리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민수사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중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말기까지 배우고 할 수 있으면 근대까지 배워야 돼요. 근대까지 다 끝내서 시험 우리 기말고사 미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 한국미술사 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우리 다음 주에 봐요.